자, 3월이 시작됐습니다. 계약법 들어갑니다. 계약법. 자, 계약법. 페이지가 385페이지. 계약 총론. 자, 3월에 새로 오신 분. 3월에 새로 오신 분. 네, 몇 분 계세요? 3월에 새로 오신 분들은 지금 계약법부터 들어가니까 3월은 계약법에 충실하세요. 민법, 총칙, 물권법은 잠시 놔둬도 돼요. 따로 놀아요. 따로. 총칙 따로 놀고 물권법 따로 놀고 계약법 따로 놀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현재 계약법에 충실하시고 이제 3월 달까지 아마 계약법하고 특별법 약 4주에 걸쳐서 갈 거예요. 그때는 계약법, 특별법에 집중하시고 이제 4월에 민법, 총칙 또는 물권법부터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물권법 아마 갈 거예요. 물권법을 아직 안 한 파트가 좀 있어서 총칙은 거의 다 했어요, 진짜. 총칙은 중요한 건 거의 다 했기 때문에 3월 4월 과정은 제가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계약법 3주, 특별법 1주, 그 다음 물권법 3주, 민법 총칙 2주, 9주 나오거든요. 9주.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당분간은 3월에 새로 오신 분은 계약법에 집중하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페이지 385페이지 펴시고, 자, 계약법 목차예요. 총론이 있고 항상 강론이 있죠. 계약 강론에서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이 세 개를 배워요. 매매, 교환, 임대차. 원래 계약법 강론에는 15가지 계약이 우리 민법에는 규정되어 있어요. 그 15가지 계약 중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이 세 개 계약이에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래서 이 세 개만 하면 되고, 총론에서 이제 강론에 있는 공통분모를 모아서 모을 총론. 이 매매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고,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좀 이따 배워요. 쌍무계약은 어떤 효력이 있는지, 쌍무계약의 효력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동시에 이행합시다. 너 소유권 주고 나 매매대금 주고 이거 서로 동시에 이행합시다. 동시행의 항변권, 그다음에 위험부담, 그다음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데 병을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3자 병을 위한 계약. 세 사람이 나와요. 갑을 계약 당사자, 병, 3자를 위한 계약.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소유권 주고 또는 매수인은 대금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아요. 채무불이행. 그러면 이 계약을 쪽내야겠죠.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의 계약 해제라고 해요. 계약 해제. 총론에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은 성립하거든요. 성립, 효력, 해제 해서 총 10문제가 나와요. 계약법. 총론에서 5문제, 강론에서 5문제. 사이좋게 5. 그래서 하나 이런 식으로 한 문제씩 배정이 다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볼 게 성립 전에 계약의 종류를 볼 거예요. 자, 약관이가 거의 안 나와요. 넘깁니다. 계약의 종류. 다음 페이지 오른쪽 387페이지. 페이지 확인하고 계약의 종류. 자, 먼저 계약은 쌍무계약이라는 게 있고 유상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쌍무, 유상. 쌍무가 뭐냐? 채무무자고 쌍방, 갑을 매매면 갑 을, 쌍방 모두 채무가 있네요. 이게 쌍무예요.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 쌍무. 유상은 뭐냐? 있을류 상장상자예요. 반대급부가 있어요. 내가 소유권 주면 상대방은 나한테 매매 대금을 주게 돼 있어요. 이걸 출연한다고요. 출연. 뭔가 상대방한테 주는 걸 출연한다고 하는데 테레비 출연 같이 이걸 서로 반대급부 있다. 나도 주고 얘도 줘요. 대가적 출연. 반대급부 있을류. 반대급부 있다. 유상. 쌍무는 채무적 측면. 대가적 채무. 유상은 출연. 대가적 출연. 대가란 말은 같죠? 서로 줄 채무. 쌍무. 서로 줍니다. 출연합니다. 대가적 출연. 쌍무 유상. 그러면 매매계약을 예로 들어야죠. 갑이 지 아파트들한테 팝니다. 매매계약. 그러면 우리 법은 매매계약을 이렇게 정의해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권, 대표가 소유권이겠죠. 소유권 포함한 모든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반대급부로서 매매대금, 아파트값 줘야겠죠. 매매대금 지급할 것을 서로 약속하면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효력이 생겨요.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그러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 갑하고 매수인 을인데 쌍방 모두 채무가 있죠. 소유권 줄 채무, 대금 줄 채무, 쌍방 모두 채무가 있네요. 이게 쌍무예요. 둘 다 채무가 있죠. 채무. 쌍방 모두 채무가 있네요. 그게 매매가 쌍무죠. 쌍무.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 매매 교환 임대차. 교환은 뭐냐? 교환은 재산권 주고 똑같은 재산권 줘요. 건물끼리 부동산끼리 바꾸죠. 소유권끼리. 재산권 주고 교환. 자, 임대차는 세주죠. 아파트를 을에게 사용 수익해 할 채무. 임대인. 임차인은 반대급부로서 임은 임료 임차의 차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차인은 주인한테 매달 월세 줘야죠. 차임.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매매, 교환, 재산권 주고 같은 재산권 주고 교환, 임대차, 사용 수익해 하고 차임 주고 서로 쌍방 모두 채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인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 계약은 쌍무예요. 쌍무. 두 번째, 유상. 내가 소유권 주니까 이놈은 대금을 줘요. 그래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죠. 반대급부를 받아요. 재산권 주니까 대금 받고 돈 받고, 재산권 주니까 같은 소유권 받고, 빌려주니까 월세 받고, 이게 반대급부 있다. 그래서 유상이에요. 채무적 측면이면 쌍무고, 출연, 준다는 개념이면 유상이에요.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입니다. 쌍무, 유상. 그러면 쌍무 반대말이 편무. 자, 느낌이 와요. 한쪽 편만 채무가 있네. 쌍무는 쌍방 모두 채무가 있지만 편무는 한쪽만 채무가 있어요. 편무. 그럼 유상 반대말은 무상이겠죠. 있을 유, 없을 무. 반대급부가 없죠. 무상계약. 공짜죠. 공짜. 대표가 증여예요. 증여. 매매가 아닌 갑이 지 아파트를 자식한테 부인한테 증여하죠. 보통 자식한테예요. 부인 속상해하지 말아요. 자식한테 합니다. 지만 줘요. 증여는 증여하는 갑만 자식한테 소유권 넘겨줄 채무를 부담하고 을은 반대급부가 없어요. 공짜로 받죠. 이게 반대급부 없는 무상 대표가 증여예요. 하나 더 있어요. 물건을 공짜로 사용하게. 이게 사용대차 계약이에요. 임대차는 임료를 받아요. 반대급부 있어요. 하지만 사용대차는 공짜로 반대급부 없이 공짜로 빌려주는 거, 공짜로 사용해야 하는 걸 무상 사용대차 계약. 그래서 무상증여, 무상사용대차. 임료 받으면 임대차 유상. 공짜로 반대급부 없죠. 그래서 한쪽 편만 채무가 있죠. 편무. 그 다음에 나만 주고 을로부터 받는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래서 무상. 반대급부 없다. 유상은 반대급부 있다. 이걸 고상한 말로 대가적 출연이라고 할 뿐이에요. 그래서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계약이에요. 자, 앞으로 이렇게 읽어요. 쌍무유상. 이렇게 읽고 편무무상이 아니라 무상편무. 순서를 쌍무유상으로 읽고 무상편무로 읽어요. 이유는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에요. 쌍무는 여기다 넣어요.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이게 3번 나왔어요. 그래서 순서를 쌍무유상 나오면 계속 1년 동안 쌍무유상 이렇게 하면 쌍무는 유상계약이다 이 지문이 뜨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무상은 언제나 편무예요. 근데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얘만 나와요. 그래서 쌍무유상 무상편무. 이 예가 시험에 나와요. 이 동네 계약 종류는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나왔다 하면 이놈이 나와요. 이놈.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무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이놈이 나오고 증여사용대차는 무상편무다. 원래 증여사용대차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는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증여사용대차는 공짜. 이걸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나만 주는구나.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훈련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나만 주지, 증여. 나만 주지. 사용대자 공짜로 사용하게 하지. 그러니까 공짜니까 무상일 거고, 나만 주니까 채무가 한쪽 편만 있으니까 편무겠구나. 시험은 이게 나와요. 자, 쌍무유상 하나 더 봐요. 낙성계약이라는 게 있고 불효식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불효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낙성. 아까 봤듯이 매매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느냐. 매도인은 재산권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면 돼요. 약속. 매수인은 매매대금 5억 줄 걸 서로 약속만 하면 성립해요. 즉 현실적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겨줘야 된다거나 대금을 현금 박치기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주기로 약속만 하면 성립한다 해서 낙성. 이게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약속만 있으면, 약정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이룰 성자예요. 계약이 약속, 주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을 말 어려워요. 낙성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정만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정, 약속, 쉬운 말로 약속. 앞으로 주기로, 소유권 주기로 약속하고 매매대금 주기로 약속만 하면 매매계약은 성립해요. 이걸 낙성계약. 그럼 낙성계약 반대말. 그래서 매매는 낙성. 낙성 반대말은 요물계약이에요. 말이 어렵죠. 요물. 한자예요. 필요할 요. 물건 물자. 뭐가 필요하냐? 약속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반드시 물건을 줘야 돼요. 필요할 요. 물건 인도가 필요해요. 현금 박치기 하란 얘기. 그래서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필요할 요 물건의 인도가 필요하다. 이게 요물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요물계약의 대표가 계약금이에요.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는 금액이 세니까 대금을 분할 납부하죠. 계약금 걸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금액이 세니까 계약할 때 또는 며칠 후 계약금을 걸어요. 대금이 5억이면 계약금은 보통 10% 정도예요. 관행이죠. 5천만 원을 계약금 걸기로 했어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서로 계약금 주기로 5천만 원 주기로 약속만 하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계약금 5천만 원을 줘야 돼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 약속만으로 안 돼요.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계약금을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주겠죠. 매도인한테 계약금을 지급해야 비로소 성립해요. 그래서 계약은 매매 계약하고 완전히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낙성이에요. 앞으로 주기로 하면 돼요. 약속만 하면 계약은 성립했다고요. 하지만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줘야 성립. 그래서 계약금 계약의 대표 요물 계약이에요. 5번 나서 5번.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이걸 외우는 거예요.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5천만 원 매도인한테 쏘아줘야 비로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계약을 낙성계약 반대말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요물계약. 외우시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렇구나. 이해하고 이해 바탕 위에서 공부는 외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외우면 돼요. 근데 잘 안 외워져.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가급적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잘 될수록 잘 외워지고 기억이 오래 가요. 안 헷갈리고. 그렇구나. 계약금 계약금을 실제 써야 되는구나. 그래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물건을 반드시 인도해라. 필요할 요 물건 물자 쓰는 요 물계약이구나. 낙성계약 반대말이구나. 자,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시험범위 아닌 현상광고라는 게 있어요. 자, 현상광고 계약이 뭐냐? 현상광고는 아파트에서 가끔 경험해요, 여러분들이. 개 좀 찾아주세요. 제 강아지 좀 찾아주세요. 사진 붙죠, 현관문에. 현관문에 붙였다 해서 현상광고예요. 아파트 출입구에 현상광고. 개 좀 찾아주세요. 사례금 100만 원. 강아지 사진 쫙 올리고 고양이 사진 올리죠. 그러면 이 현상 광고도 계약인데 현상 광고는 언제 성립하느냐? 그 개 좀 찾아주세요. 강아지 찾아주세요. 그걸 보고 그래 나 저 개 어디서 본 것 같아. 100만 원 벌어야지. 알바비 벌어야지. 찾아야 돼요. 광고에서 개 좀 찾아주세요. 그러놨죠. 그러면 광고에서 지정한 그 행위를 내가 완료해야 비로소 현상 광고계획이 성립해요.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는 개 좀 찾아주세요. 이 개를 내가 찾아줘야 그 게시판 올린 사람하고 유인물 붙인 사람 나오고 비로소 그때 계약이 성립해요. 그래서 현상 광고도 계약금하고 똑같아요. 계약금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되듯이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내가 완료해야 그 사람하고 나하고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해요. 계약이 성립하면 이제 그 사람은 나한테 사례금 100만 원 줄 채무를 부담해요. 그래서 현상 광고 나오면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 개 찾아준 행위를 내가 해야 계약 자체가 성립한다. 이유, 현상 광고 올렸을 때는 아직 계약을 누군가도 못 찾았잖아요. 따라서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지. 그래서 누군가 찾아줬을 때 비로소 그 찾아준 사람하고 계약이 성립하고 그 사람한테 돈 줄 채무가 그때 발생해요. 그때. 그래서 외우는 거야. 계약금하고 현상 광고는 계약금 지급해야 성립, 개 찾아줘야 성립, 개 찾아줘야 성립, 강아지 찾아줘야 현상 광고는 성립한다. 시험 범위가 아닌데 이 동네에서만 딱 떠요. 증여 사용대차 현상 광고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이 계약의 종류 파트에서만 뜨니까 해버려요. 자, 이게 낙성 반대말 요물이었어요. 요물이 좀 말이 어렵죠. 자, 불효식은 뭐냐? 불효식 반대. 그래서 현상 광고도 요물이라는 얘기예요. 자, 불효식 반대는 요식이겠죠. 그러면 요식부터 하는 거예요. 필요할 요, 형식식자예요. 계약이 성립되려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춰야 돼요. 우리 총칙 물권법 계약법에는 요식 계약이 하나도 없어요. 즉 우리 민법이 정한 15가지 계약법, 15가지 계약은 당연히 불효식이에요. 불효식. 따라서 일정한 방식을 갖출 필요 없다. 요식이 필요 없다. 불요식이 우리 민법 원칙이에요. 불요식. 일정한 방식을 갖출 필요 없다. 그 얘기는 꼭 계약서 안 써도 된다. 그 말이에요. 보통 계약서 쓰죠? 근데 그거 필수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두계약도 계약이에요. 그래서 불효식은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우리 질문은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다 가능하다. 그건 맞는 질문이에요. 이거 안 중요해요. 시험은 쌍무, 유상, 낙성, 요물. 여기서 집중적으로 나 무상 편무하고. 자, 지문에서 쌍무는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게 대가적 채무. 여기서 중심 단어는 어디 갔어? 대가적 채무예요. 대가적 채무. 편무는 어느 일방만 채무가 있겠네요. 이런 거 자체 시험 안 나와요. 그러면 쌍무와 편무를, 이건 나와요. 3번은 쌍무와 편무 계약을 구별하는 실이 왜 쌍무, 편무를 구별하느냐? 쌍무 계약에 있어서만 동시행의 항변권,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동시항변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해요. 쌍무에만 나와요. 동시행합시다. 그러면 서로 채무가 있을 때 동시행하자는 말이 나오겠죠. 위험부담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했어요. 제가 쌍무에서 나오는 게 동시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이에요. 그래서 편무에는 이런 거 발생하지 않아. 한쪽 편무만 있는데 동시행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 실익은 쌍무계약에 한해서만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맞는 지문. 유상무상. 유상은 서로 대가적 출연. 내 재산 마이너스 상대방 재산 플러스 돼요. 내가 소유권 주면 내 소유권은 마이너스 되고 상대방한테 소유권이 플러스 되죠. 그걸 출연이라고 해요. 서로 줍니다. 반대급부 있습니다. 대가적 출연. 유상. 반대급부 있다 없도록 하는 게 훨씬 쉬워요. 반대급부 있네요. 나도 주고 너도 주네요. 유상. 무상. 반대급부 없네요. 공짜지. 나만 주네요. 일방만 출연. 그래서 대가적 채무, 쌍무, 대가적 출연, 유상 이렇게. 쌍무, 유상 반대는 편무, 무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유상과 무상 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또 어디에 있느냐? 매매 규정이 있는데 다른 유상계약의 매매가 대표예요. 유상계약의 대표. 매매 규정을 갖다 써요. 그래서 유상계약의 대표가 매매계약이에요. 다른 유상계약, 교환임대차에 매매에 있는 법조문들 있죠. 그 규정을 그냥 갖다 써요. 매매가 유상계약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상, 무상 구별 실익은 저런 거 안 나와요. 매매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건 맞는 질문이야.
유상의 대표가 매매 교환 임대차. 그중 매매가 유상의 대표예요. 왜? 첫 번째 있잖아. 매매 교환 임대차. 첫 번째니까 대표겠지. 매매 교환 임대차. 다 유상이죠. 매매 교환 임대차 빨리빨리 훈련해야 돼. 매매 교환 임대차. 그중 대표는 매매기야. 매매는 쌍무 유상. 유상의 대표. 그래서 다른 모든 유상계약에 매매에 있는 법 조문을 갖다 쓴다. 이걸 준용한다고 하죠. 자, 이게 시험에 이제 노란색 드디어 나왔어. 노란색. 노란색은 죽으나 사나 알아겠어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노란색은 무조건. 매매 교환 임대차. 우리 시험범위 세 가지 계약은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쌍무 유상 낙성 계약이다. 이게 나오죠. 맞는지 뭐. 증여 사용대차는 공짜로 나만 주고 공짜로 사용하게 하네요. 무상 편무 계약이다. 쌍무 유상 낙성 무상 편무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 예까지. 이게 시험에 나와요. 다음 연결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나와요. 어긋내면 X가 되겠죠. 할만해요. 쌍무는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시험 여기 나와 이게.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서로 대가적 채무가 있죠. 쌍무. 대가적 채무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주니까 얘도 준다는 얘기죠. 반대급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쌍무는 언제나 유상. 하지만 반대는 성립하잖아요. 이건 한 번 나왔어요. 유상이 언제나 쌍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쌍무는 언제나 유상. 반대는 아니에요. 주로 이게 나와요. 앞쪽이. 그래서 순서를 언제나 쌍무 유상. 그럼 여기다 넣어. 이걸.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이게 그대로 연결돼요. 따로 할 필요가 없어. 이것만 하면. 쌍무 유상 낙성. 그 다음에 무상 편무. 오케이. 이게 계약의 종류죠. 낙성. 약속만으로 성립해요. 약정만으로. 하지만 요물이란 약속, 약정 외에도 물건 인도, 기타 급부. 물건 인도, 기타 급부. 개 찾아주는 게 기타 급부예요. 개는 물건이 아니죠. 지정행위 완료. 그래서 계약금 계약. 계약금 지급해야 비로소 성립해요. 약속만으로 안 돼. 요물 계약. 현상광고.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료. 어렵죠.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료. 개 찾아줘야 이렇게 쉽게 해봐요. 개 찾아줘야 현상광고 계약은 성립. 요물. 그래서 계약금하고 현상광고는 계약금 줘야 되고 개 찾아줘야 비로소 성립한다. 요물이다. 요물이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거예요. 자, 이제 교재로 확인해야죠. 계약의 종류. 자, 1번 전형계약이 있고 비전형계약이 있죠. 자, 이거 안 중요해요. 전형계약은 민법전에 있는 계약 15가지 법전 전자예요. 형태가 있다. 법전에서 전형계약. 비전형계약은 15가지 아닌 계약을 말하겠죠. 시험 뭐가 나왔는지 중개계약이 나왔어. 중개계약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중개계약이요. 민법이 없어요. 15가지 포함되지 않아요. 중개계약은 민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전형계약이다. 이런 거 흘러가요. 몰라도 돼요. 자, 이제 쌍무, 편무 얘기를 해야죠. 쌍무계약 동그라미 1번 서로 대가적 채무, 대가적 채무와 밑줄하면 돼요. 그래서 쌍방 모두 채무가 있네요. 이걸 대가적 채무라고 하고 동그라미 2번이 시험 나오죠. 매매, 교환, 임대차 이거 쌍무계약의 대표적인 예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같이 합니다. 쌍무 밑에 유상 적어놔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이다. 유상도 적어놔서 한꺼번에 해버려요. 밑에 있는 유상을 거기다 적어놔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외웁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이다. 낙성까지 적어놔도 돼요. 쌍무, 유상, 낙성의 대표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자, 여기 별 3개 하시고 별 3개 반드시 해요. 이거 9번 나왔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계약이다까지 해서 9번 나왔어. 정답 주문이 얘들이. 자, 편무는 한쪽 편만 채무가 있네요. 제목 그대로 하면 돼요. 내용 안 읽어도 돼. 안 나와요. 자, 동그라미 2번. 증여 사용대차. 거기까지만 해요.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다. 오른쪽 편무 밑에 무상을 적어놔요. 증여 사용대차는 같이 해요. 무상 편무다. 쌍무, 유상, 무상 편무는 세트로 계속 읽어요. 쌍무, 유상, 무상 편무. 무상부터 읽어요. 무상 편무.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다. 여기도 별 3개 하시고. 자, 그러면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 실익 아까 있죠. 쌍무계약에 한해서만 동시항변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쌍무계약에 한해서만. 이거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우리 이따 동시행항변권 위헌분담 보면 쌍무에서만 나타날 수밖에 없어. 자, 유상무상. 유상계약은 거기 있죠. 동그라미 1번. 반대급부 있다. 대가적 출현. 대가적 출현으로 바뀌죠. 이런 거 직접적으로 시험 안 나와요. 자, 매매교환 두 번째 줄.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아까 한 거예요.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이다. 거기다는 또 쌍무를 넣어놓는 거야. 항상 같이 읽어요.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이다. 쌍둥이에요. 쌍무 유상은 쌍둥이. 그래서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이다. 결국 저 위에 쌍무계약 2번을 하면 여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이제 하나만 할 거예요. 지금은 교재 읽으니까 그런 거고. 자, 동그라미 2번.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즉 쌍무는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쌍무는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별 3개. 하지만 반대는 성립하지 않아. 유상이 언제나 쌍무계약이 되는 건 아니다. 이것도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쌍무는 언제나 유상계약이지만 유상이 언제나 쌍무가 되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자, 무상은 반대급부 없죠. 남한주죠. 동그라미 2번. 증여 사용대차죠. 별 3개. 증여 남한주지 상대방 공짜로 받아요. 공짜예요. 공짜. 무상증여 무상사용대차 이렇게 하면 돼. 무상증여 증여 앞에 항상 그래서 무상을 넣어서 읽어요. 무상증여 무상사용대차. 임대차는 차임받고 사용대차는 무상 공짜. 그래서 무상 거기도 편무 적어놓으면 좋겠죠.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는 쌍둥이. 쌍무유상 무상 편무 그런 식으로 계속 읽으면 아무 이상 없어요. 자, 이제 넘깁니다. 자, 구별의 실익. 유상, 무상은 왜 구별하느냐? 거기 있죠. 다른 유상계약에 매매 규정이 준용된다. 그래서 매매 규정은 교환 임대차에 갖다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낙성유물. 낙성계약은 약정만으로, 그 말이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그 말이에요. 약속만으로 성립. 이런 개념 안 나와요. 자, 요물은 약속 위에도 약정 위에도 물건 인도 기타급부가 있어야 밑에 있죠. 기타급부. 물건 인도 대표 하나만 하면 돼요. 물건 인도해라. 대표 하나만 해요. 그래서 시험은 개념 이런 건 안 나오고 항상 얘가 나와요. 얘가. 동그라미 2번이죠. 계약금 계약. 별 3개. 그러니까 맨 오른쪽 현상광고. 이 두 놈만 해요. 나머지 제가 읽지 않은 건 하지 말길 바래요. 그래서 중간에 보증금 대를 보지도 마. 시험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나올 일도 없어요. 계약금하고 현상광고만 외워요. 이거 요물입니다. 이유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금 실제 쏘아줘야 돼요. 지급해야. 그다음 현상광고는 걔를 찾아줘야. 결국 계약금 계약 현상광고는 요물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 지금은 계약금 지급해라 이걸 외우는 거예요. 뿌리를 외우라 했어요. 제가 항상 민법은 계약금 지급해야 계약금 계약은 성립한다.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하려면 광고에서 나온 그 행위를 내가 해줘야 성립한다. 그래서 걔 찾아줘야 성립, 계약금 지급해야 성립, 물건을 인도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니까 이 두 놈은 요물이구나. 낙성 반대 요물이구나. 요물계약 이런 식으로. 오케이, 됐어요. 계약 종료 끝났어요. 자, 오른쪽 문제 하나, 세 문제 중 2번을 봅니다. 2번. 계약 유형, 틀린 것은 1번.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자, 공부 안 한 내용이 나왔죠? 그럼 물음표야. 실전에서 물음표. 2번. 공부한 것 중에 내가 OX를 골라내는 거예요. 2번. 전형 계약 중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이다. 쌍무는 유상 계약이다. 오, 맞아. 오 하면 되고. 3번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교환이 매매교환 임대차 중 교환이 요물이라고? 요물은 계약금하고 현상광고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무유상 낙성이에요. 낙성. 그래서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무유상 낙성이에요. 딱 교환은 요물이 아니에요. X예요. 정답이에요. 정답. 4번 매매는 쌍무다. 그렇지. 매매는 쌍무유상 낙성이니까. 5번 임대차는 유상이다. 그렇지. 자, 정리합니다. 3번, 4번, 5번을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무유상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무유상 요물이 아닌
낙성이요. 세 가지 다 공통돼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성질이 똑같아. 아까 제가 쌍무, 유상까지만 정해놨는데 낙성이다. 거기까지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맞출 수 있어요. 자, 이제 청약, 승낙, 계약의 성립으로 갑니다. 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한 문제씩 나와요. 해마다. 자, 봐요. 갑과 을의 매매 계약 성립, 이렇게 이제 항상 매매를 예로 듭니다. 항상 머리는 갑을 매매, 아파트 한 채 파는군. 매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되라. 당연한 거지. 자, 의사표시 합치란 의사표시의 내용이 일치돼야 돼요. 내용. 두 번째, 상대방이 일치돼야 돼.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 내용이 일치돼야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 갑과 을이 맞아야겠죠. 자, 내용이 일치되라. 이걸 객관적 합치. 상대방이 일치되라. 이걸 사람이니까 주관적 합치.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 합치란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로 이루어진다. 이런 질문도 떠요. 맞는 질문이에요.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어렵죠. 이걸 알아야 이건 쉽죠. 내용이 일치돼야 되고 상대방이 일치돼야지. 무슨 얘기냐? 내용이 일치된다는 얘기는 갑이 지 아파트 A 건물 A 아파트 5개 너 살래? 이렇게 청약하면 을은 A 아파트 청약 내용 그대로 A 아파트 5개 살게. 이렇게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매매 목적물 A 아파트, 매매 대금 5. 이게 내용이 일치되라는 객관적 합치. 그 다음에 상대방 일치는 뭐냐? 갑이 을한테 너 내 아파트 5개 살 거야? 했는데 을이 대답을 하지 않고 병이 내가 살게 한 거예요. 이건 상대방 일치가 아니에요. 상대방하고 을한테 물었으면 을이 대답해야지. 을이 승낙해 줘야지. 갑이 청약하지도 않은 병이 내가 살게. 그럼 이놈이 새로 청약한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일치, 당사자가 일치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의 의미예요. 자, 하나 해봐요. 무의식적 불합이에요. 불합의가 뭐냐? 무의식적. 무의식적 반대는 의식적이겠죠. 그러면 불합의라는 것은 합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단어 자체에서 느껴봐요. 합의가 안 됐어. 상대방과 합치가 안 됐어. 그런데 그걸 내가 몰라. 사실은 불합인데 그걸 내가 의식하지 못해요. 내가 불합치를 알고 있으면 의식적 불합의. 사실은 합의가 안 됐는데 내가 의식을 못해. 무의식적 불합의. 그러면 지문이 이거예요. 지문이 두 번 이렇게 떴어요. 무의식적 불합의의 경우 착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지 않느냐. 두 번째, 무의식적 불합의의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불합의는 불합치로 읽는 거야. 불합치. 계약이 불성립하죠.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해야 계약은 성립하는데 의사표시가 불합치가 됐다는 얘기는 계약이 성립조차 안 했어. 그러면 이제 총칙 지시로 가는 거야.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안 했어. 거기서 끝. 더 이상 효력적으로 올 수가 없어요.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생각나죠. 법률행위 동네에서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면 불성립이 되면 거기서 끝. 오른쪽으로 오지 마. 유효,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무의식적 불합이든 의식적 불합이든 불합치, 불성립. 거기서 끝.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착오 문제, 무의식이니까 나 착오야. 안 돼. 불합치인데 나 몰랐어. 무의식. 몰랐어. 나 착오 취소할래. 안 돼요. 왜?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거기서 끝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지문이 뜨면 불합의를 물고 늘어져야 돼. 저걸 뚫어지게 봐요. 무의식적 볼 필요도 없어. 불합의, 불합치, 불성립. 계약이 성립조차 안 했네? 오지 마. 너 오지 마. 거기서 끝.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착오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무효 취소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들어갈 거예요. 계약의 성립 왼쪽 390페이지에 계약 성립 요건으로서 합의 파란색 목차의 의. 자,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돼야 되죠. 이게 의사표시 합치로 계약은 성립한다. 자, 이와 같은 합치가 되기 위해서는 내용이 일체라, 객관적 합치, 당사자 사람이 일체라, 주관적 합치가 있어라. 알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교재를 읽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설명을 들으니까. 자, 객관적 합치. 동그라미 1번. 객관적 합치란 의사표시가 내용상 일체. 거기만 밑줄 하면 돼요. 내용. 서로 내용이 일체라. 매매 목적물을 뭘 판다는 거고, 대금은 얼마라는지 서로 합치가 돼야지. A 아파트 대금은 5억. 이렇게 내용상 일치해야 객관적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하죠. 자, 2번은 볼 필요 없어요. 자, 주관적 합치 떨어져요. 목차. 주관적 합치는 상대방이 일치해라 그 말이에요. 이건 예를 봐야 돼요. 따라서 시험 이렇게 나왔어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을이 승낙한 게 아니라 누가 승낙했대요? 병이 승낙했어. 그러면 갑이 을한테 청약했으면 을이 승낙해야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하지만 병이 승낙했기 때문에 이거 주관적 합치,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아서 갑이 을한테 청약했는데 병이 했다 이렇게 나왔어.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야죠. 그래서 내용이 일체라, 상대방이 일체라 이걸 외우는 거예요. 객관적 합치, 주관적 입치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일체라, 상대방이 일체라 이걸 외우고 내용이 일치하는 게 객관적 합치라고 하고 상대방 일치, 사람이니까 주관적이겠죠. 주관적 합치라고 할 뿐이다. 그래서 왜? 내용이 일치하고 사람이 일체라 이건 좀 이따 청약 승낙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 연결이 되거든요. 내용이 일체라, 상대방이 일체라 그래야 계약은 성립한다. 된 거예요. 자, 오른쪽. 그런데 불합의가 나왔죠. 목차 봐요. 오른쪽 목차 2번 불합의. 그럼 불합의를 뭐로 읽는다? 불합치. 그럼 불합치니까 합치하지 않았으니까 계약은 불성립으로 이제 끌어가는 거예요. 자, 1번, 2번은 시험 안 나와요. 한번 볼게요. 쌍방 의사표시가 내용상 일치하지 않아. 이게 불합치죠. 불합의. 자, 2번 시험 안 나와요. 지금만 볼고 영혼이 안 봐요. 당사자가 이와 같은 의사표시 불합치를 알고 있어. 의식적 불합의. 그런데 두 번째 줄. 불합치인데 당사자 인식하지 못해. 이게 무의식이 몰라. 사실은 합의가 안 됐는데 무의식적. 그래서 시험은 무의식적 불합의만 떠요. 자, 그러면 3번에 나와요. 안 불합의, 숨은 불합의 이딴 거 보지도 마시고 자, 불합의 앞에 무의식적 적어요. 그 위에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무의식적 불합의 있죠. 인식하지 못한 거. 무의식적 불합의를 밑으로 끌고 와요. 무의식 시험이 나온 것만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 불합의의 경우 불합치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불합치니까 이게 괄호 열고 닫아. 이건 우리 시험지면 안 떠요.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의 경우 불성립. 그 말하고 같은 말이야. 이유. 따라서 무의식적 불합의의 경우 착오, 취소, 허용될 여지가 없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의식적 불합의의 경우에는 착오 문제, 취소 문제 발생하지 않으니까 나 몰랐어. 착오야. 나 착오 취소할래. 안 된다는 얘기요. 왜? 불성립이니 거기서 끝이니까 무효 취소 문제로 올 수가 없다는 얘기요. 불성립인데 더 이상 무효 취소 오지 않아요. 착오 취소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없다. 그래서 여기가 별 3개예요. 무의식적 나 몰랐다 해서 착오 아니란 얘기예요. 왜? 불성립이니까. 그래서 불합의를 불합치로 읽고 저는 계속 끌고 가죠. 불합치는 불성립. 계약이 성립조차 안 했지. 거기서 끝.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착오 취소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않는다로 끝나야 돼. 무조건. 소수로 싸움이. 우리는 있다 없다 싸움이. 없다야 없다. 별 3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청약과 승낙.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본 게임이에요. 자, 계약의 성립 형태는 우리 민법이 3개를 규정해놔요. 첫 번째,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됐을 때. 두 번째, 속마음을 겉으로 행동해, 의사실현. 이런 게 있다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청약만 있어. 근데 양쪽 청약이 크로스, 교차예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돼요. 청약과 승낙, 의사실현, 교차 청약. 이 3가지 형태로 계약은 성립해요. 이건 이제 좀 이따 볼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놈이요. 근데 이놈도 또 잘 나와요. 쉬워요. 청약과 승낙이 복잡하죠. 자,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갑이 지 아파트를 을에게 너 내 아파트 5억에 너 살 거야? 라고 청약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요. 그럼 우리 고민하다가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살게. 5억에 네 아파트 내가 살게. 승낙한다는 의사표시. 그러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 매매 계약이 성립했어. 그때 청약이란 게 뭐고 승낙이란 게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에요. 청약. 첫 번째,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한다. 3번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겠지. 청약할 때는 을이 승낙만 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매매 목적물 뭘 판다는 건지, 매매 대금은 얼마에 판다는 건지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청약해라 그 말이에요. 두루뭉실 청약? 그건 청약이 아니란 얘기예요. A 아파트 5억에 너 살래? 이렇게 콕 집어서 청약하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청약해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갑이 을한테 청약하는데 너 내 아파트 살래? 청약이다 아니다? 너 내 아파트 살래? 청약 아니에요. 왜? 매매 대금이 결정이 안 됐잖아. 얼마에 판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청약해 줘야 돼. 그래서 두루뭉실 청약은 청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약 의사표시는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맞는 지문. 자,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청약의 상대방. 청약은 특정인 을에게도 할 수 있지만 불특정인,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청약이 가능해요. 즉 청약의 상대방에 관한 지문. 이거 왕별할 거예요. 글씨가 살짝 커졌어. 청약은 특정인의 을에게도 할 수도 있지만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효력이 있다.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할 수 있어요. 예를 생각하면 돼. 밖에 있는 자판기를 생각하세요. 자판기. 커피 자판기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어. 커피 좀 뽑아주세요. 청약하고 있어요. 나는 동전 쑥 넣으면 이게 승낙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자판기는 청약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가능합니다. 이게 몇 번 나왔느냐? 이따 얘기해 줄게.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이거 왕별이야. 그래서 청약은 특정인 을한테도 할 수 있지만 지나가는 넣어서 읽어. 그래 자판기가 생각나요.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청약이 가능해요. 자판기. 자판기는 청약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승낙. 지금 별 3개짜리 하고 있어요. 노란색 계속 나와요. 자 승낙은 을이 갑이 을한테 청약했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그래 네 아파트 내 5개 사지. 자기한테 청약자 갑한테 승낙을 해줘야지. 을이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아파트 살게요. 말이 돼요? 안 되겠지. 지나간 사람은 무슨 소리예요 하겠죠. 그래서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게 줘야 돼요. 자기한테 청약자 갑한테 승낙해 줘야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이 있을 수가 없죠. 청약한 사람한테 승낙해 줘야지. 그래서 이게 청약 승낙의 반대예요. 상대방이. 청약은 자판기 생각하셔야 돼요.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커피 뽑아주세요. 청약 가능해요. 하지만 승낙은 반대. 갑한테 해줘야지. 이해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 지나가는 사람한테 승낙한다고 이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안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또 왕별자리 나와요. 을이 갑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할 때는 갑의 청약 내용 그대로 해줘야 돼요. 내용이 일치해야 돼. 여기서 나와요. 갑 청약 내용 그대로. 그래 네 A 아파트 5억에 내가 사지. 청약 내용 그대로 승낙해 줘야 돼. 그런데 을이 어떻게 갑한테 전화하느냐. 5억 비싸. 깎아. 4억. 4억이면 내가 사지. 즉 청약 내용 그대로 승낙해 준 게 아니라 을이 변경시켜버렸죠. 5억이 아닌 4억이면 어때? 4억이면 살게. 이거 승낙일까요? 아닐까요? 을이 4억이면 사겠대. 승낙? 아니지. 5억에 산다고 해야 승낙이 되는 거예요. 청약한 내용 그대로. 따라서 이걸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고요. 청약 내용 그대로 A 아파트 5억에 살게요. 청약 내용 그대로 해야 이건 승낙이 되지. 변경을 가했죠. 조건을 달았지. 4억이면 내가 사지. 이거 갑 청약 거절이에요. 5억 청약 거절. 지가 4억이면 어때?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승낙은 갑청약 내용 그대로 해줘야지. 사기면 어때? 이 사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대금을 낮추어 승낙했다. 우리 집은 그러겠어요. 대금을 낮추어. 사기면 어때? 승낙했다. 이거 승낙 아니에요. 갑의 5억 청약 거절한 거야. 5억 청약 거절. 4억이면 어때? 우리 새로 청약한 거예요. 새로. 그러면 갑이 고민해 봐야지. 이놈이 5억에 안 산다고 하고 4억이면 산다고 하니까 갑이 또 고민해야 돼. 그래서 그래 팔고 싶으면 낮춰서 4억에 승낙할 거고. 그래서 조건이나 법조문이에요.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다. 갑 5억 청약에 대한 거절과 동시에 지가 4억이면 어때? 하고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법조문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자, 여기는 10분간 쉬고 해야겠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할게요. 10분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정리해야지. 자, 청약의 의. 자, 맨 밑에 판례 박스 가봐요. 판례 박스.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해야 되죠. 따라서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뭐 이 정도는 별 3개 박아야 줘야겠죠. 자, 그 다음 위로 가요. 위로 내용 본문 2번 갈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줄은 안 중요하고 두 번째 줄이요. 자, 고딕.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에게도 할 수 있고 을한테도 할 수 있고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라도 무방하다. 이거 왕별이에요. 왕별. 7번 나왔네요. 청약의 상대방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효력이 있다. 항상 긍정으로 끝나야 돼.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청약할 수 있다. 효력이 있다. 가능하다. 무조건 긍정. 괄호 있죠. 자판기. 자판기는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하고 있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가능합니다. 왕별.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어디를 버리시느냐. 됐어요. 이거 이제 10분간 쉬고 할게요.